네, 그럼 일정 움직인 ETF 흐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가 1%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해줬는데요. SPDR S&P 500 ETF 1.33%, 나스닥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ETF도 1.99%, SPDR DI ETF도 1.12%, 각각 3대 지수의 1% 상승폭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iShares 반도체 ETF도 0.82%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했고요. XLK 기술 그리고 XLF 금융도 각각 1.86%, 0.9% 오르면서 특히 기술주의 매기가 집중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VIX 단기 선물을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누그러지면서 4.99% 크게 밀렸고요. 반면 바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금채굴 가격을 따라가죠. 2.72% 오르면서 마쳤는데 금값이 급등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는 0.87% 되려 밀리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금채굴 가격이 가장 상방 압력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됐고요. 또 중국 대형주 나스닥 기술 이렇게 대형주와 기술주가 크게 움직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도 간밤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오르는 모습이 함께 확인이 됐고요. 반면 하락 ETF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급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이 작용이 됐고 나스닥 하락, 금채굴 하락 이렇게 각각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VIX 단기 선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누그러지면서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원유도 역시 하방 압력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유가 하락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ETF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ETF 최근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일 이제 미국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면서 이 금리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별 기업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마존 역시도 새로운 이제 이 생성형 AI 모델에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개별 기업들 이슈 겹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ETF별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 ETF인 QQQ 티커죠. ETF가 1.98%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섹터 내에서 이 기술주랑 관련도가 높은 XLY 경기 소비재 ETF가 2.21%,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XLC 티커를 가진 ETF 역시도 2.08%, 그다음에 기술 섹터 ETF인 XLK 역시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이즈,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그리고 팩터들, 기술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혹은 뭐 혼합이냐, 이런 것들 이제 조합을 좀 따져봤을 때 이 대형 기술주들, 대형 성장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티커로는 이제 VUG ETF가 2.0% 올라가면서 여타 유형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이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든가 혹은 혁신 기술 관련된 ETF들이 상승했다 정도로 흐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강세가 영향을 전반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최근 ETF 시장에서 주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뭐 자금 유입이라든가 언론 보도 그리고 뭐 키워드 검색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장 관심사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표로 정리된 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챗 GPT, 귀금속, 에너지, 인도 이렇게 4개 정도를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선 뭐 큰 내용,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역시나 챗 GPT로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 얼마 전에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또 소개를 드렸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금 가격이라든가 은 가격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장 큰 좀 수혜 지역으로 또 좀 꼽히고 있는 지역인데요. 뒤에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귀금속, 인도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 챗GPT의 열풍이 계속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잖아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관심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이 인공지능, 챗GPT로 시작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단기 테마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 각종 일자리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일을 이제 뺏어가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어떤 영향을 좀 넓혀갈 거다. 특히나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저 역시도 이 챗GPT를 좀 활용을 좀 최대한 좀 해보고 있지만 굉장히 이 어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도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단에서도 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이 챗GPT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기로 그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테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직까지는 이 인공지능이 초기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주도 기업이 계속해서 바뀌고 혹은 관련 기업들의 시장에 진입, 퇴출, 다시 말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빈번하다 보니까 ETF를 통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ETF들 좀 예시를 좀 정리를 해보면 티커로는 AIQ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네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ETF고요. 이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SMH 티커를 가진 ETF 혹은 관련된 핵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높게 비중 높게 편입하고 있는 ETF로는 국내에서는 미국 테크 탑10 이런 ETF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IQ를 포함한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이 계속된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인공지능과 함께 금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귀금속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귀금속은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들 좀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좀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했고요. 우선 경기 침체라든 경기 침체가 좀 주요 키워드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불안을 주는 요인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표로 정리된 거 좀 살펴보시게 되면 관련 ETF로서 AAU라든가 SLV 혹은 이 금을 최고로 한 ETF GDX까지도 여전히 일주일이라든가 YTD 연초 대비로 보게 되면 좀 상승을 계속해왔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함께 금값도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인도에 애플 스토어가 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인도 시장에도 좀 관심이 유효한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미중 대립의 어떤 수혜 지역으로서 좀 인도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연초에 그 인도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아다니 그룹의 회계 부정 이슈가 회계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연초 대비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좀 낙폭을 키웠다가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MSCI 인도 지수를 추종하는 INDA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INDA 티커 ETF를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3.7% 정도, 그리고 인도의 대형주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 200처럼 대형주들 50개를 모아둔 이 니프티 50 ETF 티커로 이제 INDY입니다. ETF는 연초 대비로 한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인도 관련 ETF들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ETF들은 MSCI 인도라든가 혹은 니프티 50 혹은 미국에는 이제 인도 실적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 티커로는 EPI ETF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ETF들 좀 상당히 되어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애플스토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좋은 예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핵심 기업들을, 생산 기업들을 좀 인도로 좀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키워드를 두고 보게 되면 이 인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인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INDA를 포함한 이렇게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장 정리해봤습니다.